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뭐 저랑 도티는 하고 있었고 나중에 되게 후회할 것 같아요. 그 컨텐츠로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 같냐고. 그래서 되게 창업하기 싫었어요. 딱 심플하게 설명하면은 그냥 엔터사예요. 엔터사. TV 시대 엔터사는 뭐 엔터사의 모습이 달랐죠. 근데 유튜브 시대 엔터사는 저희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크리에이터들랑 하는 일은 일종의 컨텐츠 유통하는 거고요. 크리에이터랑 함께 만드는 거는 컨텐츠 제작하는 거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 오리지널 컨텐츠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광고 사업하고 뭐 물건 팔고 뮤지컬 만들고 똑같아요. 그거는 기존의 엔터사들이 하던 일과 IP를 가지고 OSMU 전략을 통해 수익 다각화를 한다. 우리가 유니크해 보였던 이유는 전체 하는 일이 똑같은데 그 IP의 원천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예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잣대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저희 장성규 유니버스랑 계약해가지고 장성규 일상 채널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데 그럼 장성규 씨는 뭐냐? 미디어의 오너이냐? 크리에이터이냐? 연예인이냐? 심지어 아나운서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는 그 인물들의 IP를 예전처럼 정의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IP를 다뤄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진짜 컨텐츠로 구현하기 위한 제작 역량을 내부에 갖추고 그거를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 역량은 내부에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고 유튜브 내에서 사람들이 컨텐츠를 즐기고 그걸 통해서 브랜드들이나 비즈니스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구글 코리아를 만 4년 정도 다녔고요. 처음에는 커스터머 서포트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광고 파는 일, 영업도 했고요. 그러다가 그 광고 제휴 업무를 좀 했어요. 컨텐츠 창작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겼죠. 그게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옮겨왔고 그 모바일 시대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모바일 동영상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걸 예측을 뭐 저랑 도티는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둘이 야 이거 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먼저 세상을 봤는데 그 세상을 먼저 본 다음에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는 나중에 되게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막 창업을 너무 하고 싶거나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막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봤는데 그냥 나 창업하기 싫으니까 이 일 하기 싫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게 둘래라고 하기엔 너무 큰 트렌드였고 하긴 해야겠네. 진짜 이런 마음을 했어요 진짜. 아니 회사 하다 보면 자금이 힘들 때가 있을 테니까 힘들 거고 뭐 경영적인 갈등이 있을 테고 창업자의 갈등이 있을 테고 다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창업하기 싫었어요. 근데 창업을 한 거죠. 내 자아 한 거에서 말하는 것들 네. 그 목소리를 따라갔던 게 창업이었던 것 같고요. 어떤 것이 벌어질지를 명확하게 알고 선택한 거니까 뭐 그게 과정이었어요. 창업한 과정. 뭐 조그만 거 하나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제 뜻대로 안 움직여주잖아요. 근데 이 큰 거를 결국은 이뤄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제가 앞서 말했던 크리에이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었어요. 첫 단계에서는 크리에이터들한테 그냥 잘해줘라는 거였어요. 그냥 우리가 딱히 해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역량도 없으니 그냥 잘해줘라. 밥도 사주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술도 같이 먹고 그냥 어제 유튜브 올라온 거 봤는데 아 이건 좀 재미없던데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뭐 친절하게 피드백도 주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 최선을 다해라는 게 처음에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잘해주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실질적 가치를 주자. 그게 뭘까? 광고 사업 잘 물어들 편집 도와주자. 이제 20, 30대들이 좋아하는 막 승우 아빠가 이번에 식당 열고 싶다는데요? 그래 사업적으로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전체 IP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승우 아빠가 식당 오너셰프로서 뭔가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겠다. 이런 이제 컨텍스트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주고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걸 해주다 보면은 계속 뭔가 만들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필성 선배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경영공부학번 서울경제신문의 정혜진 기자입니다. 2018년에 처음 이제 서울경제썸 채널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삼성동 본사에 가서 이제 얘기 나눴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또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의 특파원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인터뷰에는 함께 하지 못해서 굉장히 제가 아쉬워했는데요. 항상 샌드박스를 응원하면서 지켜보면
요새 샌드박스는 다른 MCN이 경쟁자가 아니라 경쟁자 뭐 더 나은 놀이문화 플랫폼?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샌드박스 게이밍부터 시작해서 NFT 사업에도 진출하시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를 굉장히 굳건하게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샌드박스의 생태계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창업을 하실 때 도티 크리에이터님과 이제 완벽한 파트너십을 이루시면서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역할 분담도 정말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창업을 같이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철칙이나 혹시 조언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뵀던 기억이 나고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또 여러 가지 멋진 일을 하고 계신다니 선배로서 응원하겠고, 다들 이런 관점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창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창업할 때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창업할 때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막 이런 식의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존속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니까 그냥 기업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와 도티의 관계 특수성이 다른 창업 후배들에게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들 물어봐요. 어떻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랑 이렇게 막 완벽한 창업을 했냐. 그냥 저랑 10년 지기 친구였고, 친구이자 동업자인 동시에 제가 약간 이제 형 같고 도티를 좀 챙겨주고, 근데 결국 그게 매니지먼트 관계거든요. 경영자로서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건 저에게 더 있는 거고, 도티는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먼저 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선도적인 레퍼런스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갔던 건데, 이 관계는 저희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 성공 비결, 기법 이런 것들은 그냥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재현 가능하지도 않고, 내가 만들고 싶은 기업의 가장 효과적인 가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면 된다. 컨텐츠 창작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걸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창작자들이 다양한 생태계에서 뭔가를 멋있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멋있어지니까 우리 회사도 되게 멋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고, 저는 근데 반반이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저의 일이니까 일로서 바라보는 것도 있고, 기존의 컨텐츠 생태계가 약간 공급자 중심의 생태계였다면 이제 사용자 중심의 생태계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서브컬처나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사용자 중심의 문화를 만드는 원천인 것 같거든요. 관심 있게 봐요, 항상 저는. 그래서 막 인터넷 커뮤니티도 많이 들어가 보고, 거기서 뭐 유행하는지 밈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관심사는 워낙 많이 다양해서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컨텐츠 중심을 많이 본다. 성공한 크리에이터가 되려면은 사람들에게 컨텐츠를 볼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녁 7시 퇴근하고 지옥철을 막 뚫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좀 쉬겠다 하면서 딱 TV 틀어서 유튜브 틀었는데 그 컨텐츠로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볼만한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컨텐츠에서 가치가 없다. 네가 만들고 싶은 거 혹은 네가 만들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망상이거든요. 그럼 본질은 뭐냐? 사람들에게 볼만한 이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 아주 재밌거나 아주 멋있거나 아주 특별한 경험이거나. 아주 멋있으려면은 본인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보통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보통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좋은 경험과 좋은 스토리와 멋있는 인생을 살고 그걸 나중에 컨텐츠 담아라. 예를 들어서 박찬호 씨 유튜브 채널 생기면은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 사람은 그 자체로 IPO 컨텐츠니까. 그 사람의 경험과 스토리 자체가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해주는 얘기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컨텐츠 만들 기회가 올 거야. 근데 정말 순수 창작자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본인도 그걸 할 수 있다고 너무 착각에 빠지지 마 라고 얘기를 하죠. 저 lead the way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lead the way. 길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원래.
근데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굉장히 창의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중 10명 중에 1명은 성공하거든요. 100명이라고 치면 나머지 90명은 그거 자체도 안 해봐요. 그냥. 누군가가 좋은 사례를 만들겠지, 그럼 나 따라야겠다. 근데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도한 10명 중에 1명만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하나, 그냥 리더 더 웨이.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는 데 있어서 남이 결정하게 만들지 말자. 내가 결정하자. 그게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샌드박스의 아빠고 부모고, 그럼 샌드박스가 진짜 성인이 돼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거 말고는 나는 목표도 없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냥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빠로서 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 베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되게 도와주고 싶어하고, 전 그렇게만 살아요. 그냥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역할과 제대로 된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을 버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을 잘하다 보면 돈은 따라온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진짜 좀 더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이렇게 사니까 좀 더 제대로 살 수 있더라, 그런 얘기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제가 더 잘 뭔가 하고 증명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 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대학 중에 가장 팔로워가 많은 SNS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네, 저도 뭐 선배로서 동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기여하겠습니다. 연상 화이팅!